저는 현장에서 이 CEO 멘토 프로그램을 자주 씁니다. 근데 제가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지급금 관련한 걸 즐겨 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갑자기 상담을 준비했을 때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태블릿 PC만 있으면 사실은 이 가지급금 상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급금 상담을 저와 함께 태블릿 PC로 한번 활용해 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니즈 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EO 멘토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CEO 멘토 화면 중에서 이제 가지급금 리스크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지급금 리스크 계산기로 들어가셔서요. 바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전반적인 니즈를 한번 쌓여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가지급금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여금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이 크죠. 그리고 가지급금은 언제 가장 크게 위험하냐면 대표자가 특수관계자가 종료되는 시점에 세금 부담이 엄청나요. 우리나라 누진세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사실은 상환을 할 때 뭐랑 비슷하냐면 그 CEO의 출구 전략과 소득 디자인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CEO의 소득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이 가지급금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을 뭐 대표이사의 뭐 소득으로 상환하거나 뭐 일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거도 제시해 줘야 되지만 가지급금 그냥 허투루 나왔다 큰일 난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부담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한 10억으로 볼게요. 10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10억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 섹션을 입력할 땐 차입금 총액입니다. 대략 가지급금이 있다. 그럼 차입금 총액은 이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보시면 되는데 아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 총액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매입 채무 말고 그러니까 금융기관 채무를 보시면 되는데 이 채무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총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이제 이를 통해서 차입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차입금을 받은 거에서 이자를 내는 거를 약 8천만 원, 연간 8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거. 그래서 금융기관에 이자 내는 거. 그래서 이자 비용을 보시면 될 거예요.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약 5억 정도 나는 회사라고 보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이사 연 급여가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종합소득금액은 특별하게 입력하지 않고 세액공제, 소득공제도 입력하지 않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래서 결과 보기를 클릭해 봅니다. 자, 결과 보기 클릭하면 인정이자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액은 4.6%니까 4,600만 원. 그리고 이 이자 지급 이자 중에서 송금 불산입 되는 게 역시 4천만 원. 왜냐하면 아까 계산을 했을 때 차입금이 2억 20억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가지급금이 10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자를 내는 거, 금융기관이 이자를 내는 금액을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자는 50% 정도는 송금 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한 세금 부담액은요. 자, 법인세가 증가되는 건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일단은 강제적으로 세무 조정이 되는 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은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 4,600만 원 정도가 이자 수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가는 건 비용 처리를 했는데, 비용 처리를 8천만 원을 했겠죠. 기업회 기준으로 했는데, 이 중에 4천만 원은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송금 불산입이 되니까 약 8,6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그럼 8,6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적용 세율 하게 되면 법인세 증가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 인정이자 4,600만 원을 사실은 내지 않았죠. 그래서 낸 걸로 간주를 해서 이만큼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약 1,549만 원 정도 증가하고요.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증가가 161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부담은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지급금 10억에 대한 매년 세금 부담액은
네, 법인 입장에서는 네, 1,892만 원, 대표자 입장에서는 약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3,600만 원 정도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차입을 일으키는 것보다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이사 세부담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지급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표이사와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상여로 처분하니 10억에 대해서 상여 처분하니까 4억 1,800이 나오죠. 자, 근데 이거는 뭐 기초 시점이냐 기말 시점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가지급금은 일시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가지급금이 크면 클수록 2021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더 올라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이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경과년도 이후 법인 청산 시점에서 가지급금의 세부담 증가액을 보시게 되면요. 2년차, 4년차, 6년차, 8년차, 10년차에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부담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2년 됐을 때는 청산되는 시점, 그 다음에 법인세 증가분, 소득세 증가를 합산하게 되면 약 4억 9천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되고요. 4년 경과 시점에서는 5억 6천, 6년 되는 시점에서는 6억 3천, 8년 되는 시점에서는 7억, 그 다음에 10년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7억 8천의 세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솔직히 큰 금액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정말 문제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점 역시 보고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명을 입력해 주시죠. 네, 보고서 저장하고요. 네, 저장을 합니다. 보고서를 저장을 하고요. 네, 보고서 바로 보기 하셔서 제 시뮬레이션 결과 이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아시는지 아시겠죠? 가지급 인정이자 여기서 디폴트로 4.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 물론 이거는 이제 세무조정사항을 확인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법인에서 외부 차입금, 예를 들어서 장기, 5년 이상 장기 대출 차입금리가 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사실 가지급 인정이자 적용이자가 좀 낮아지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장기 대출, 그러니까 5년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거지 단기로 받은 금리를 적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급이자 중 송금불산액 이거는 법인의 차입금하고 가지급금 비율이 같으면 같을수록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가지급금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진짜 가지급금하고 차입금하고 별 차이가 없을 때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부담 증가액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법인세가 증가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죠. 자, 첫 번째가 이 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소득 처분 받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그 법인 개인 소득세도 더 내지만 법인에서는 입금 산입을 하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이 들어가니까 이자 비용 처리되는 부분에서 일부가 비용 처리 안 돼서 송금 불산입이 되니 이래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증가액 플러스 저희 CEO 멘토 가지급금 계산기만의 특징 건보료 증가액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파워풀하죠. 그래서 건보료도 같이 사고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뒷장에는 이제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세부분 부담 청산액 요거를 되게 강조하시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을 계속 이 정도 보유해야 될지 지금 급한데 어느 정도 상환해야 될지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작으면 사실은 청산했을 때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뭐 세금 부담하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10년 보유했을 때 문제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이제 출력문들은 2장짜리로 간단하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 계산기가 정말 좋은 건 따로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상담하는 중에 충분히 인터랙티브하게 바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바로 대표이사의 카톡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CEO 멘토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또 상담 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